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극기 집회도 조금 이야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윈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북한 행정명령 또 김정은 이런 이야기 잠깐 이렇게 섞어서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23일 오늘 태극기 집회 마로니에 광장에서 대한애국당이 주최해 가지고 했죠. 그 태극기 집회에 갈수록 인원이 많이 더 증가하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10월이 되고 그러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태블릿 그 깡통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가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한애국당에서 태블릿 에 대해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자한당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특검을 하면 좋겠지만 글쎄요. 자한당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잘 될까 싶네요. 그런데 이 야당 하면은 적어도 작은 사건은 한 석 달, 조금 중급 사건은 1년, 좀 사건이 그럴듯하고 크다 하면은 적어도 4년 이 정도는 되풀이해서 끝까지 파헤쳐야만 그래도 야당이 전투력이 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야당들 뭐 정책 하나 나오면 그건 안 돼 하고 일회용으로 툭툭 던지고 그러게 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아무 소용없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잘 하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저런 것을 바로 밝혀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요. 어떤 법이나 정책 이런 것이 딱 통과가 되면 그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것은 국가 구석구석에 국민 구석구석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설이 형성하기 때문에 정말 정책이라든가 법안 같은 거는 심사를 심중히 해가지고 제지할 건 하고 통과시킬 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할을 잘 했으면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인사가 어느 자리에 임명되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빗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승부에서 60%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담이 무너지는데 다 무너진 담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려는 건데 그 쉬울 일이 아니죠. 평창올림픽 이거 요즘에 프랑스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오스트리아 또 그 말하고 또 독일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NHL, NHL이 뭐냐면은 북아메리카 프로 아이스 하키 리그입니다. 여기에서 평창올림픽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이스 하키의 프로 선수들이 거기 총망라돼 있는데 그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경기력 높은 그 수준 높은 아이스 하키 평창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또 관광객도 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안 올 수 있죠. 저 특히 유럽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아이스 하키니 동계올림픽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또 거리도 멉니다. 그런데 대스타들이 뜨지를 않으면 또 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 일본 여기서 이제 관광객이 온다 치지만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 선수들 자체에서도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유명 선수들 개개인이 아무튼 그러다 보면 불참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흥행이라든가 그 열기 이런 것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평창 올림픽이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이제 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날이 많이 남아서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적만은 아니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느냐? 김정은은 분명 미치광이가 틀림없다. 전례 없는 시험 쳐야 할 것이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그 전에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이제 초강경 대응이 과연 무엇이냐?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이라도 터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과연 그럴 배짱이 있을까요? 배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배짱이 더 있다면은 EMF 폭탄을 시험해 볼 수도 있죠. 저 미사일 날려가지고 미사일이 정상으로 날아가서 어느 상공에서 EMF 폭탄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가까운데 모든 전자기기 다 고장난 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런 배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정은 ICBM이고 뭐고 아무리 쏘아도 아직은 재돌이 기술이 없을 것이다. 뭐가 부족할 것이다. 명중률이 떨어질 것이다. 별별 소리가 다 나왔으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미사일을 쏘고 아주 야간 핵폭탄이라도 폭발시켜보고 그러면 세계가 인정하겠죠. 정말로 이제 저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기술을. 그런데 글쎄 그만한 배짱이 있을련가? 자 그렇다면 그런 거 안 하면은 또 7차 핵실험? 글쎄 아니면은 완전히 판을 바꾸기 위해서 인질작전을 한다. 백령도다 연평도 같은데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인질을 잡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특별한 곳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같은 거를 노린다. 그건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거리도 깊어서 이제 여의치 않겠지만은 아무튼 김정은 어떤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을 보여줄란지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만치 않죠. 트럼프 대통령 성향도 평생에 싸움을 많이 해온 사람, 개임을 즐겨온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트럼프 성격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마음에서 먹으면 기필코 관철시키는 것이 트럼프 성격이거든. 말은 들었다 놨다 하니까 뻥카 아니냐 하지만은 내면에는 딱 정한 거는 반드시 집행한다. 이거 트럼프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잘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처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대로 수없이 전쟁을 해온 나라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고 아무튼 미국은 어디선가 항상 전쟁하고 있는 나라라서 또 전쟁을 겁내는 나라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250년 역사에 200번의 전쟁을 했다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현재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행정명령 뭐냐면 강력한 또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의된 대북 제재에 플러스 되는 거죠. 유엔 제재가 조금 약하다 이런 말이지만 그래도 북한의 수출입 90%를 차단한다 이런 거니까 강력하죠. 거기다가 이제 행정명령 발의돼 가지고 어떤 나라가 됐든지 기업이든지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북한하고는 거래하지 말아라. 만약 거래를 하면 달러 시스템에서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재무부에 넘어가는 것이죠. 알아서 집행하라고. 그럼 재무부에서는 이제부터는 레이더에 걸린 기업이나 나라 개인은 모두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이죠. 달러 시스템에서 빼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제재에 이제는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죠. 유엔 제재 그것도 있고 어차피 트럼프가 밀어붙이는데 중국이 결국은 손을 들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동참 조금 하는 척 합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김정은은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뭐 그래도 구해낼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북한은 요즘 해킹 잘하니까 해킹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은행 털면 됩니다. 그 보안이 좀
야간 은행들 이리저리 털어가지고 외화벌이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옵션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사고 치고 폭 나가면 이익 보고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 같은 거 털어도 되고 이제 인터넷으로 해킹으로 여기저기 이제 터는 연구하면 미사일 쏠 돈은 만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서 북한 최대 압박 가해야 이런 성명을 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니폰 TV에서는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앞에서 화를 냈다 뭐 이렇게 보도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건 왜곡된 보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 없다. 청와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국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성명을 낸다 이거예요. 한국 정부 대북 지원 결정에 북한 최대 압박 가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려고 해도 결국은 막혀서 못할 것이다. 물론 조금 인도적으로 하고 이런 건 원래 전쟁이 나든 어디라든 유엔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또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그게 막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인도적이니까 원조로 해야 되겠다. 글쎄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그것은 북한의 선택이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거는 북한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북한 책임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위해를 당하든 어쩌든 그건 북한에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인도적 지원까지도 지금 마땅찮다 이렇게 지금 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어떤 나라도 북한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미국 요청이고 그렇게 북한하고 거래할래 우리 미국하고 할래 이것이 미국의 주장이고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선택해라. 이제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전 세계는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인사가 어느 자리에 임명되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빗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승부에서 60%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담이 무너지는데 다 무너진 담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려는 건데 그 쉬울 일이 아니죠. 평창올림픽 이거 요즘에 프랑스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불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오스트리아 또 그 말하고 또 독일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NHL, NHL이 뭐냐면은 북아메리카 프로 아이스 하키 리그입니다. 여기에서 평창올림픽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이스 하키의 프로 선수들이 거기 총망라돼 있는데 그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경기력 높은 그 수준 높은 아이스 하키 평창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또 관광객도 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안 올 수 있죠. 저 특히 유럽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아이스 하키니 동계올림픽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또 거리도 멉니다. 그런데 대스타들이 뜨지를 않으면 또 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 일본 여기서 이제 관광객이 온다 치지만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 선수들 자체에서도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유명 선수들 개개인이 아무튼 그러다 보면 불참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흥행이라든가 그 열기 이런 것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평창 올림픽이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이제 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날이 많이 남아서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적만은 아니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느냐? 김정은은 분명 미치광이가 틀림없다. 전례 없는 시험 쳐야 할 것이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그 전에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이제 초강경 대응이 과연 무엇이냐?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이라도 터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과연 그럴 배짱이 있을까요? 배짱이 있다면 그렇게 항령 또 김정은 이런 이야기 잠깐 이렇게 섞어서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23일 오늘 태극기 집회 마로니에 광장에서 대한애국당이 주최해 가지고 했죠. 그 태극기 집회에 갈수록 인원이 많이 더 증가하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10월이 되고 그러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태블릿 그 깡통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가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한애국당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자한당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특검을 하면 좋겠지만 글쎄요. 자한당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잘 될까 싶네요. 그런데 이 야당 하면은 적어도 작은 사건은 한 석 달, 조금 중급 사건은 1년, 좀 사건이 그럴듯하고 크다 하면은 적어도 4년 이 정도는 되풀이해서 끝까지 파헤쳐야만 그래도 야당이 전투력이 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야당들 뭐 정책 하나 나오면 그건 안 돼 하고 일회용으로 툭툭 던지고 그러게 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아무 소용없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잘 하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저런 것을 바로 밝혀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요. 어떤 법이나 정책 이런 것이 딱 통과가 되면 그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것은 국가 구석구석에 국민 구석구석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말 정책이라든가 법안 같은 거는 심사를 심중히 해가지고 제지할 건 하고 통과시킬 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할을 잘 했으면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인사가 어느 자리에 임명되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빗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승부에서 60%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담이 무너지는데 다 무너진 담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려는 건데 그 쉬울 일이 아니죠. 평창올림픽 이거 요즘에 프랑스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불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흥행이라든가 그 열기 이런 것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평창올림픽이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이제 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날이 많이 남아서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적만은 아니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느냐? 김정은은 분명 미치광이가 틀림없다. 전례 없는 시험 쳐야 할 것이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그 전에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이제 초강경 대응이 과연 무엇이냐?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이라도 터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과연 그럴 배짱이 있을까요? 배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배짱이 더 있다면은 EMF 폭탄을 시험해 볼 수도 있죠. 저 미사일 날려가지고 미사일이 정상으로 날아가서 어느 상공에서 EMF 폭탄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가까운데 모든 전자기기 다 고장난 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런 배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정은 ICBM이고 뭐고 아무리 쏘아도 아직은 재돌이 기술이 없을 것이다. 뭐가 부족할 것이다. 명중률이 떨어질 것이다. 별별 소리가 다 나왔으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미사일을 쏘고 아주 야간 핵폭탄이라도 폭발시켜보고 그러면 세계가 인정하겠죠. 아 정말로 이제 저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기술을. 그런데 글쎄 그만한 배짱이 있을련가. 자 그렇다면 그런 거 안 하면은 또 7차 핵실험? 글쎄 아니면은 완전히 판을 바꾸기 위해서 인질작전을 한다. 백령도다 연평도 같은데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인질을 잡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특별한 곳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같은 거를 노린다. 그건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거리도 깊어서 이제 여의치 않겠지만은 아무튼 김정은 어떤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을 보여줄란지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만치 않죠. 트럼프 대통령 성향도 평생에 싸움을 많이 해온 사람, 개임을 즐겨온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트럼프 성격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마음에서 먹으면 기필코 관철시키는 것이 트럼프 성격이거든. 말은 들었다 놨다 하니까 뻥카 아니냐 하지만은 내면에는 딱 정한 거는 반드시 집행한다.